특히 이번에 이제 박진 이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로 한 이 정책협의 대표단이 방미를 했습니다. 7박 8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이번에 귀국을 했어요. 그저께 귀국을 했는데 이 뭐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불리는 박진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네. 과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박진 의원의 설명은 있었지만 의원님이 보실 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박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정책협의단이라는 네. 이름으로 방미했는데 저는 되게 미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았고 홀대받았어요. 외교 참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정책협의단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서한을 갖고 갔잖아요. 아 이른바 친서. 친서, 예, 친서를 가지고 친서를 왔어요. 가지고 네.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특사나 마찬가지죠.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특사란 이름은 예. 안 썼지만 특사랑 마찬가지 예, 그런 그렇죠. 역할한 뭐 거다. 특사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난 사람이나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나 미국의 부통령, 네. 국무장관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렇죠.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 없습니다. 겨우 북한의 ICBM 사격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어떻게 하냐 그런 정도 논의를 했다는 그 외에는 네. 큰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아, 특사와 같이 갔는데도 네. 불구하고 국무장관도 못 맞다는 어, 것이 말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예, 예, 그러면은 전례를 한번 쭉 보면 네. 아까 이 외교 참사라고 하셨는데 예. 이런 전례가 없나요? 이렇게 친서 가지고 가서 이런 바쁘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쁘니까 못 만나고 그냥 다른 사람 주고 오거나 이런 이런 정도? 전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최근 예. 어, 그 도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전례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외교 참사라고 하면은 그냥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음. 역대 어쨌는지 네.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4강에 다 특사를 보냈어요. 그 미국에는 홍석현 회장님을 보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펜시 부통령, 국무장관까지 다 만나서 이렇게 외교를 했었고 네. 또 중국에는 이해찬 전 대표님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일본은 문희상 전 의장님 가서 아베 어. 총리를 만나고 예. 러시아는 송영길 전 대표님 가서 푸틴까지 만나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EU, 네. 아시안까지 다 보내서 아주 특사를 그 많은 나라에 보내서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네. 여기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이 없었잖아요. 음. 바로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았냐 얘기하는데 네. 역대 당선인들 보면은 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 보수 정권인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항구 보내서 케리 국무장관을 만났었고 김무성 전 대표 가서 시진핑 총서기를 만났었고요. 네.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는 4강 외교를 했어요. 정몽준 씨가 가서 부시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다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씨가 이제 그 특사로 가서 후진타오 주석도 만나고 네. 이상등 이재호 이렇게 가서 다 4강 외교를 했었고요. 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당시도 4강 외교를 했었는데 네. 미국의 정대철 그 고문님이 가셔서 체니 부통령, 국무장관 다 만났었고요. 아하. 이렇게 각 국가의 최소한 이렇게 장관 이상 네.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봤을 때 그래서 외교 참사다 또는 미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것도 한미 동맹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 아닙니까? 한미 동맹이 그렇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라고 공약에도 엮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특사와 버금가는 네. 정책협의단이 가서 이런 홀대를 받은 것이죠.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윤당선인 쪽에서는 우리 특사 보낸 게 아니다. 예. 정책 협의단 보냈는데 왜 특사와 비교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친서를 갖고 가는 것이 특사죠. 특사와 특사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예, 중요한 게 그래서 아니라 저는 네. 특사로 처음에 명칭을 하고 싶었을 텐데 네. 아마 이런 준비가 덜 되니까 음.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그냥 정책협의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사실 이런 특사를 보내기 전에는 예.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하고 그 당사국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통령이나 부통령과 시간 어레인지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정책 협의단 가는 것도 좀 더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지금 청와대 이전 졸속으로 하듯이 네.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준비 없이 무조건 가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홀대를 받고 외교적인 결례가 되고 상호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가서는 되게 그 조바심을 많이 났을 겁니다. 저도 이런 외교 활동을 많이 해 보면은 아, 예. 가서 야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되고. 계속 뭐 국무장관 만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했을 것이고 부통령 또는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네,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네네. 너무 좋은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서로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했을 확률이 있죠. 예. 충분히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만나달라고 만나자고 하고 하니까. 예. 그랬을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사실은. 아니 예. 이게 그동안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쪽의 입장은 예. 한미 동맹이 이게 무너지고 있다. 네. 한미 동맹은 복원할 거다.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려는 네. 그런 느낌이 강했을 것 같은데 예. 한미 동맹을 좀 복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협의단을 보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 제대로 안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은 네, 한미 네. 동맹이 무너져서 재건해야 된다. 네. 그 현상 진단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현상 진단. 예.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어떤 처방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네네. 들면은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그렇죠. 그 환자의 병이 원인이 뭔지 무슨 네. 병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내는 게 가장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사실은 치료와 진단을 봤을 때 한 70%를 네. 진단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뭐 청진기도 갖다 대고 뭐 그렇네요. 여러 가지 네. 얘기도 나누고 진단을 해서 정확한 병이 확인이 되면은 처방은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래서 70%를 진단에 시간을 할애를 해요. 예. 그럼 진단이 명확하면 처방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단이 잘못됐어요. 맹장염인데 뭐 배탈이 났다든가 뭐 위가 나쁜데 장이 안 좋다든가 네. 이렇게 진단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못된 처방이 나가면은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네. 그 진단 자체가 저는 네. 잘못됐다고 봐요. 진단 자체가. 한미 동맹이 무너졌으니까 재건해야 된다. 네. 한미 동맹이 왜 무너졌습니까?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죠. 작년 5월에 네.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 서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앞으로 더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해 가자. 네. 그러니까 군사 동맹에서 음. 또 가치 동맹으로 나아가고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자 해서 백신 협력이니 배터리 협력이니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협력은 지구에 그치지 않고 우주까지 협력을 끌어냈어요. 우주에서 아르테미스 협정을 한다든가 네, 네. GPS 우리 한국형 KPS를 같이 만드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협력을 해서 확장해가고 어느 때 봐도 공고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미 동맹 공고하는데 왜 뭐가 무너져? 이렇게 하는 무너졌다고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 진단부터가 잘못된 거니까 이런 그 정책 협의단도 가서 무너진 걸 복원해야 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무너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복원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디스매치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 복원하니까 미 국무장관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은 이상 없어. 지금 나 급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한미 동맹 이상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네. 했어요?
야 작년 5월에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 동맹이 공고하고 네. 우리가 확장하는 거 했어. 지금 최상이야. 한미는 문제 없으니까 네. 나 지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좀 네. 집중을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예, 미국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무너졌고 네. 재건한다는 현상 진단이 잘못되니까 조바심을 내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오비샷이 나고 또 뭡니까? 진단이 잘못됐어. 예, 그래서 그렇죠. 처방이 잘못 예.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최유미님이 이분 말씀 잘하시는데 최고. 자, 네. 김병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용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국방부의 심정, 군의 네. 마음을 예. 대변도 하시고 문제점을 예. 지적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또 오늘은 외교 문제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용산 이전 문제 저희가 뒤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외교 문제를 좀 더 저희가 짚어보면 네. 아니 아까 저희 표 봤잖아요. 네. 다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4개국 이른바 네. 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 있는 이 강국 4개국에 보냈어요. 네. 특사를.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다 안 보냈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지금 저는 우려하는 지점이 네네. 윤석열 당선인과 당선인 측에서는 너무 외골수적인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 한미 네. 의존형, 미국의 의존형 외교를 하는 거죠.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는 저도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주변국이라든가 주변 사강 또 네. 세계 여러 나라와 잘 지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음. 어디 너무나 편중된 하다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은 한미 관계를 끌어낼 수가 없고 여러 나라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첫 번째 지금은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무역으로 연결돼 있고 경제로 연결돼 있고 정보가 연결돼 있고 모든 게 연결돼 있는 하다못해 것이죠. 문화도 보면 우리 그렇죠. K 컬처가 다 연결돼 예.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사강이나 여러 나라들하고도 관계를 잘 외교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확장되죠. 그래서 문화의 영토가 넓어지고 네. 경제의 영토가 넓어지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도 넓어지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사강 외교뿐만 아니라 당선되시자마자 그 EU라든가 아시안이라든가 호주 이런 데도 이 특사를 보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K-팝 문화, 네. 한류, K 방역 모든 것이 확대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작년에 진입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인수위에서 너무 미국 일변도로 지금 네. 하고 있죠. 아하. 이렇게 된 미국하고의 관계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한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건강한 관계. 건강한 아니, 동맹이 돼야 된다는 내가 거예요. 미국 좋다. 내가 이 사람 좋다. 계속 이렇게 표출하면은 사이가 네.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네. 반작용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예. 부부가 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네. 근데 그 아내와 남편이 영화 취향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이 A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B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 그렇죠. 근데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말만 음. 듣는 관계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또 남편이 무조건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따라 하잖아요. 네. 따라 하면 그때는 관계가 좋지만은 불만이 쌓이는 거죠. 참아야 되잖아요. 나 이거 보기 하고 싶은 싫은데 거, 예, 아내가 보니까 나는 예. 같이 봐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서로 얘기를 통해서 네. 당신 A 영화 보고 싶어, 나 B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당신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네. 다음에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자.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시간이 많으면은 당신 좋아하는 영화 먼저 보고, 보고. 저녁 먹고 네. B라는 내 좋아하는 영화 보자. 저는 그랬어요. 후자를 많이 듣게요. 그러면 불만이 안 쌓일 거 아니에요. 한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도 내가 주장할 걸 주장하고 예. 미국이 주장할 걸 주장하면서 서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지. 한미 관계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의 말을 따른다든가 네. 미국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주도권을 잃게 돼요. 하하.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한미의 갈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하니까. 불만이 내재되는 겁니다. 국민 속에는 반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오히려.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네.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그 합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 일변도로 가다 보면 우리 주장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아요.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확률이 많죠. 네. 그런 건강한 관계가 안 돼서 언젠가는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부부 이 예도 들어주셨지만 이게 작용 반작용인 게 있고 네. 또 이 관계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이 좀 매달리다 보면은 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습니다. 봤을 때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외교 업무를 했습니다. 군사 외교를. 외교란 게 정말 네. 이게 외교란 게 쉬워 보이면서도 네. 좀 민감하고 정말 잘 네. 따져볼 게 많잖아요. 예. 그 중령 때도 제가 한미 군사 외교를 했었고 준장 때도 하고 한미 연합 사령부의 부사령관 할 때도 외교 네.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건강한 한미 동맹이 돼야 된다. 건강한 국가와 국가도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된다해서 네.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주장할 것은 정확히 주장하고 네. 그거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이슈든지 사실 저하고 우리 그 누구든지 네.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을 보기 어렵잖아요. 음. 토의를 통해서 일치된 의견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 의총도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그런 예, 예.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장을 정확히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네. 미국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양보해야 될 건 또 주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합의된 것들은 행동력이 오래 가요. 왜? 서로의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래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외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방위비 분담금을 네. 5조를 요구했잖아요. 5조. 어마어마하게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 5배 이상. 네. 그래서 그거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들어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해서 그 국방비 증가 정도로만 증가시키겠다 해서 5년 합의를 봤잖아요. 그게 건강한 것이죠. 끝까지 그 미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 주장을 계속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서 네. 낮춘 겁니다. 이것을. 아,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예, 설득하고 그렇죠. 우리 예.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예. 거였다. 만약에 미국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미국 의견을 그대로 들어줬다. 아. 또는 그거 반 정도 들어줬다. 5조가 아니라 뭐 3조라도 들어줬다. 방위분. 예.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국민들 속에 부당하잖아요.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네. 그러면 이제 반미 감정이 싹 드는 겁니다. 야, 미국 그거 안 되겠어.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오히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네. 계속 주장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도 납득하잖아요. 네네. 국방비 증가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돼서 바이든 정부 들어오자마자 바로 합의가 됐었죠. 아하. 그리고 5년치를 합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는 갈등 요소가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장점인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뭐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하. 예. 야, 오늘 김병주 의원 설명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예. 아, 이게 너무나 이 외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김병주 의원님 짱이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 외교 문제 우리가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